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을 빌드업해 나가는 건축공학 빌드업 채널입니다. 우리가 그 건축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토지를 구매해서 설계해서 시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토지가 구매가 되고 건축을 하겠다 하면은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협의를 하겠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계략적인 평면과 인면을 머릿속에 그려서 건축주와 미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평면으로 이러이러한 인면으로 설계를 해달라. 그러면 건축사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중에 외장재는 무엇을 쓸 것이냐, 어떠한 재료를 쓸 것이냐, 기초공법은 어떠한 공법으로 할 것이냐. 라는 이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협의하는 또 시간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건축사와 건축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재를 추천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왜 이 자재를 써야 되느냐. 항상 그 왜라는 것이 따라가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자재는 뭐 싸고 좋다. 그러니까 이 자재를 써야 되겠다. 이건 좀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이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20년, 30년, 40년을 운용했을 적에 이 건물을 사용할 적에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듭니다. A라는 자재보다 이 B라는 자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재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이고 B라는 자재는 제곱미터당 12만 원인데 우리가 30년 이 건물을 사용할 때 그 차액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그 논리성을 가지고 자재를 선정을 해야 되고 건축자에게 이제 선정의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본인 또 스스로가 이거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되겠다. 자재를 선정할 때, 공법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집에서 30년 살았을 적에 비용이 절감되는 건지 아마 쉽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LCC, VE 이런 용어를 모르고 아주 초보적인 이제 그 예비 건축주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축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비용을 투입하되 어떻게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결국은 우리가 생애주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건축물의 제가 이제 앞에 한두 번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건축물의 생애주기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토지 구매에서부터 사용하고 30년, 40년 후에 해체할 때까지 비용. 쉽게 얘기하면 해체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토지 구매비에서부터 인허가 비용, 설계 비용, 시공비 모든 것이 포함해서 해체 비용까지 포함되는 내용을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좀 실무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을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살 때 가격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살 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시공시 되겠죠. 시공비도 되겠죠. 우리가 통상은 건축 행위를 한다면은 설계 시공비, 그다음 유지관리비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시공비는 사실은 보통 이제 빙산 모델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생애주기 LCC 분석을 할 적에 이제 요 모델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빙산이라는 게 사실은 요 바다 위에서 상부에 보이는 이제 빙산이 있고 사실은 이 하부에 있는 빙산이 있죠. 이 하부에 있는 빙산이 굉장히 더 크죠,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봤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는 구매가, 시공비, 설계비, 시공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짜 많이 드는 비용은 이 시공비나 뭐 설계비나 시공비가 다소 부족했다. 뭐 과소 설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부실 설계, 부실 시공을 했다 그러면은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겠죠. 뒤에서도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그 LCC라고 하는 거죠. LCC는 이 전체를 LCC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통상 이 보이는 부분만 이제 많이 검토를 했었죠. 여기에는 이제 뭐 유지 관리비, 뭐 에너지 소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이제 그 패시브 주택이라는 그런 기법이 이제 독일에서 들어와서 나름 이제 그 유지 관리비를 많이 생각하는데 특히 그 뭐 냉난방비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그 패시브 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패시브 주택이 이 LCC에 적합한 기법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따가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과도하게 너무 품질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은 뭐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겠지만은 그게 정말 그 LCC의 최적점에 우리가 검토가 된 건지 이런 것도 반대로 검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운영비 쭉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드는 것은 이제 LCC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뭐 LCC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건축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드는 비용 이걸 LCC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제품의 설계,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철거까지 이걸 L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식이나 그래프로 할 때는 이제 초기 건설비, 유지 관리비, 해체 비용 이걸 이제 전체로 이걸 이제 LCC로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점이냐. 그래서 A안 같은 경우는 시공 이제 이게 전체 비용이라고 드는 거. 이게 LCC 전체 비용이 이제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시공비는 뭐 적절하게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유지 관리비가 조금 과대하게 들었고 여기는 시공비가 좀 과대하게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좀 아주 적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최적이 되겠죠. 최적. 이건 시공비는 아주 적게 들었는데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생애 주기로 봤을 적에. 그래서 B안이 이제 제 최적한 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전체 그 생애 주기를 봤을 때 비용이 제일 적게 든 그런 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요 선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이제 관건인 거죠. 사실은 뭐 우리는 지금 뭐 이 선에 와 있는지 아니면 더 이렇게 뭐 올라가 있는지 그건 사실 뭐 별로 디테일하게 사실 검토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요 선이 어느 시점이냐 시공비, 관리비, 뭐 자재비 전체를 따졌을 적에 요 선을 이제 어느 시점이냐 찾아내는 게 제일 이제 그 합리적인 건축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용과 성능의 이제 그 최적점, 이 최적점을 찾는 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LCC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제 이 최적점이죠. 요 점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제 그 생산비, 이거 시공비라고 하겠죠. C1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C2 이렇게 산정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시공비가 이 코스트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품질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유지가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패시브 주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다. 비용이 여기쯤 있는 거죠. 패시브 주택. 그리고 품질이 이렇게 높게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품질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성능이. 그러니까 뭐 1.5리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패시브 주택이 1.5리터 주택이니 뭐 3리터 주택이니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만큼 비용을 뭐 1.5리터를 한다고 그래서 과다하게 비용을 하고 품질도 성능도 여기까지 와 있어요. 1.5리터 주택이. 이게 사실은 지금 LCC에서는 2점이 최적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적.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 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이게 옵티멀 해가지고 옵티멀. 이 최적점, 최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죠. 과다하게 성능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필요치 않은 거죠. 적정한 이 최적의 성능이 필요한 거지. 과다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용이 이만큼 올라 여기쯤에 있는 그 성능이 최적점인데 비용이 이렇게 가면은 품질도 당연히 올라가지만은 이게 이제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패시브 주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LCC 개념을 생각은 했지만은 이 최적점을 찾지는 않다. 뭐 1.5리터로 한다, 3.0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존의 그 에너지 비용하고도 이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독일은 에너지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패시브 주택을 비용을 조금 들여도 이 최적점에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일보다 훨씬 그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가 품질을 굳이 여기까지 1.5리터나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똑같이 그 패시브 기법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뭐 1.5리터냐 뭐 3리터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과다하게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죠. 유지관리비랑 비용이랑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한 4리터나 5리터를 계산해도 나중에 크게 유지관리비가 우리 그 에너지 비용하고 따지면은 이 최적점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 기획하고 설계할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패시브 주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조건 패시브 주택이라고 그래서 설계비도 과다하게 주고 시공비도 과다하게 주고 결국은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적게 드는데 그게 최적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쯤에 품질과 비용을 들여도 얼마든지 우리가 최적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 LCC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패시브 주택이 우리는 뭐 과도하게 품질을 높여도 우리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세이브가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LCC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그런 거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품질의 향상 여지가 있다. 요거는 뭐 또 코스트의 향상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 있을 거냐, 뭐 여기에 있을 거냐.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항상 요 최적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획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LCC 개념을 아주 잘 적용한 건축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LCC는 언제 검토하는 게 좋겠냐?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를 구매하고 그다음 계략적으로 이제 뭐 우리 건축주께서는 이제 머릿속에 평면, 인면, 뭐 자재 계략적으로 이제 그리겠죠. 요거 뭐 설계사무소에서도 이제 토지를 갖다 주면은 뭐 기획을 하고 그다음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다음 유지관리하고 해체하고 이게 전체를 이제 LCC라고 그러죠. 시공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다 이제 최적의 LCC 검토 시기가 되겠죠. LCC를 언제 검토하느냐, 요 부분 기획하고 설계 부분 이게 이제 최적의 LCC를 적용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제목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 부분까지 기획하고 설계 단계 요 부분까지 LCC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됐으면 뭐 시공 단계도 있고 뭐 사실은 이제 있긴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 좀 시기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적정치 않다. 이 부분이 제일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설계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 건축주가 이제 이 LCC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은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계략적으로 뭐 외장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큰 포지션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도 이제 판단을 해보시고 그런 전문성이 좀 없으면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계사와 이제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주 설계사에게도 우리는 이 LCC 개념으로 설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설계 단계에서 이제 그 LCC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하게 되면은 나름 이제 아주 그 짜임새 있는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유지관리를 어떻게 유지관리 비용이 어떻게 드냐. 이거는 꼭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VE 쪽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좀 이해하기 쉽게 극한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어느 관공서를 만약에 설계를 하는데 관공서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관공서의 현관 부분, 로비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비닐 타일로 한다. 이제 뭐 극한 상황으로 비교했을 적에 이건 LCC 개념에서 완전히 좀 벗어난 거죠. 이건 뭐 2년, 3년에 한 번씩 너무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게 다니다 보니까 2, 3년에 한 번씩 이제 재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 화강석으로 하는 것이 이건 뭐 평생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비용은 비닐 타일보다 화강석이 비싸죠. 그렇지만 LCC 개념으로 이것도 계산해 보면 나올 것이나 비닐 타일을 만약에 이걸 40년 사용한다 그럴 때 2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이 계산을 하나마나 이거는 뭐 그냥 답이 나온 거라고 보는데 또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뭐 3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보통 엘리베이터 타고 다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상계단이 다 있잖아요, 아파트에. 근데 거기에 만약에 뭐 화강석, 고급 아파트니까 화강석 그 바닥재를 쓴다, 계단실에. 그 계단실을 우리가 또 잘 알지만은 뭐 가끔 뭐 1, 2층 정도 가는 사람이나 운동하러 뭐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만약에 내가 10층에 사는데 뭐 11층이나 12층 이웃에 잠깐 간다라든지 뭐 그 정도만 사실 사용하니까 거기에 화강석을 시공하는 거는 아주 그 LCC 개념에 위배되는 거죠. 거기는 정말 이제 비닐 타일 정도만 해도 뭐 몇십 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렇듯이 이제 LCC 개념을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VE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같은 개념이라고 LCC와 VE는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가성비의 마법 VE 이게 이제 뭐 밸류 엔지니어링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건축 행위를 하면은 뭐 일단은 좀 저렴하게 싸게 짓는 게 좋지. 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돈을 뭐 적게 들이고 집을 짓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전부가 아닌 거죠. 비용을 적정하게 어떻게 드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이론을, V라는 이론을 알게 되면은 사실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리가 뭐를 사용할 거냐. 그래서 기능을 어느 선에서 우리가 기능을, 그 품질이나 그 기능을, 기준을 삼을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품질 수준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뭐 그 비상계단인데 거기다 화강석을 한다는 것은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는 아주 이제 이런 이론을 전혀 이제 무시한 거죠. 내가 뭐 돈이 뭐 정말 많아서 나는 관계없이 하겠다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적정한 비용과 적정한 품질을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옵티말이라는 그 용어가 건축에서는 아주 이게 좀 많이 쓰이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게 용어가 뭐 적정한 뭐 적당히가 아니라 이제 뭐 적합한 뭐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옵티말 포인트 최적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비용과 기능에 대해서 비용과 품질 뭐 기능과 품질 뭐 이런 거와
비용과 연관해서 최적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V는 이제 뭐 불필요한 내용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것도 뭐 이제 지금 뭐 그냥 이론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은 드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추후에 이제 그 예를 또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과도하게 뭐 아까도 패시브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과도하게 그 단열이나 뭐 예를 들어서 패시브 뭐 인증을 받는데 뭐 담은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이든 거기에 비용을 드릴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그 건축공학을 하는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거는 패시브 협회 뭐 독일의 그 패시브 협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패시브 협회의 어떤 그 마케팅의 그 일환이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저도 독일 제품을 지금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독일 업체한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너네는 왜 그 패시브 협회 그 인증을 안 받냐 그랬더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그 고난이도의 그 인증을 다 받았는데 왜 그 사설기관에서 하는 패시브 협회 인증을 우리가 왜 또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다고 전부 다 패시브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독일 내에서도 패시브 주택을 짓는 그 포지션은 뭐 불과 1% 내외도 안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국내도 저는 뭐 약간 그 좀 부정적으로 패시브 주택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패시브 주택도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LCC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패시브 주택을 지으면은 적정한 이제 그 성능이나 품질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이제 와야 되는데 뭐 너무 그냥 뭐 그 하다 보니까 뭐 1.5리터를 나는 꼭 고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능에 지장이 없는 과도한 어떤 품질, 투입되는 비용, 근데 그거는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싸고 좋게 짓는 건 좋은데 너무 싼 거를 추구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V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대입이 돼야 되는데 성능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비용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비용이 떨어지면 성능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제 이것도 최적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기능이 일정 부분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법, 뭐 자재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선별해서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사실은 이제 그 설계 단계,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때에 따라서는 이건 뭐 시공 단계에서도 VE는 이루어져도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VE만 전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설계 VE, 시공 VE 이제 이런 VE에 그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 시공 단계에서도 뭐 VE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재를 쓰는데 약간 그 시공 방법을 바꾸면은 굉장히 기능은 향상되지만은 이제 비용은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뭐 이런 게 이제 VE의 이제 한 이제 과정인데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시공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CC하고 V는 항상 이제 같이 동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LCC는 주로 이제 비용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비용 위주로. 그리고 이제 V는 기능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기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도 비용 위주로 한다고 그러지만 비용과 기능을 같이 보는 거고 VE에서도 기능과 비용을 같이 보지만은 기능을 더 이제 먼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기준은 뭐 LCC에서는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안을 하는 거고 VE에서는 성능을 대비해서 성능을 중앙에 두고 비용을 어떻게 할까. 성능은 올라가면서 비용은 똑같을 수가 있고 비용이 약간 올라가면서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VE의 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LCC와 VE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같이 LCC 개념과 VE는 항상 같이 동반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LCC나 VE를 이제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LCC는 이제 그 공법이나 자재를 선정하면서 판단하는 거죠. LCC는 어떠한 자재를 선정할 것이냐, 어떠한 공법을 선정할 것이냐. 근데 V는 또 약간 개념이 틀린 건데, 같은 자재를 가지고 시공을 하되 이걸 어떻게 변형해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이 되면은 V2에서는 굉장히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첫째 V2의 그 어떤 공법이나 그 시공 방법, 자재의 그 같은 자재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실예로 하나 조금 더, 어차피 이게 실예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비 건축주들은 이제 쉽게 이제 닿을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단면으로 봤을 때 단열재를 이제 이렇게 이게 단열재죠, 단열재. 벽 단열재를 시공하는데 이렇게 이제 붙여서 시공을 하겠죠.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벽체가 콘크리트 벽체가 있다 그러면 외벽 단열을 하는데, 근데 이 단열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단열재가 있다. 이렇게 뭐 요즘에 이제 이런 단열재도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열교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열교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요게 이제 V2라고 보시면 돼요. 단열재 가격은 뭐 거의 동일하든지 약간 요게 비쌀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기능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자재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뭐 약간의 공법을 뭐 요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열교를 방지한다 그러면은 이게 100mm가 들어가는데 뭐 50mm를 이렇게 설치하고 다시 50mm 하나를 더 이렇게 한다든지, 요거는 사실은 이제 설치비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이런 거는 좀 이제 산출을 해봐야 되겠죠. 비용이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와 여기서 열교를 방지해서 그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게 낫겠는데, 사실 이제 이런 자재가 있다 그러면 이걸 바꾸는 게 굉장히 이건 이제 V로서는 최적 어떤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획하고 설계 단계에서 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안을 이제 단열재는 어느 단열재는 되고 외장재는 어떤 외장재를 쓸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확정을 하게 돼. 가장 효율적인 설계를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최적의 LCC를 적용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 LCC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자동차는 흔히 이제 우리가 중고차도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자동차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차를 이제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오래되고 했으니까 연비가 굉장히 나쁘겠죠. 근데 이제 비안으로 예를 들어 신차를 3천만 원 하이브리드,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차로 사게 되면은 우리가 5년 뒤에 이 운행을 했을 적에 당연히 B차가 더 낮을 수가 있는데, 비안이 뭐 요즘 같으면 특히 더 하죠. 또 이 휘발유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니까, 이럴 때는 과감히 우리가 500만 원짜리보다 3천만 원짜리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것이 훨씬 5년 후에는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다. 이거는 뭐 아마 누구든지 이거는 판단을 계산을 해보고 이런 차를 살 겁니다. 요즘에 이거를 LCC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막 산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사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당연히 이게 LCC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요거를 검토해서 살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LCC 개념을 알면은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비 전체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걸 판단하면은 짜임새 있는 그런 이제 건축 행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 요약을 해보면, LCC는 시공비보다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제 V는 기능을 분석해서 최고의 가성비를 찾아라. 그렇죠. V는 사실은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어느 시점을 기능을 항상 그 중간에 두고 중앙에 두고 기능이라는 것을 중앙에 두고 그 다음에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능이 너무 저하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건 V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V 이 시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가격이 떨어지는 대신에 기능이 떨어진다. 이거는 V로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요 V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아주 V 내용만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드릴 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그대로 있으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건 최상의 방법인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가격을 약간 올리면서 기능을 많이 올리는 거.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격은 가만히 있고 기능만 살짝 올라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진다. 이거는 V에서는 채택되지 않은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통상 그냥 가격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가격을 막 떨어뜨리다 보면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LCC 개념으로 봤을 적에 유지관리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LCC랑 V랑은 항상 같이 간다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그래서 V, LCC 오늘은 그 개념 정도만 이제 파악하고 사례 같은 것도 이제 추후에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집 짓기를 할 적에 이제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으냐. 패시브 주택 이것만 다 맞는 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패시브 주택을 하더라도 뭐 거기에 필요한 뭐 이런 인증비 같은 거 다 빼고 또 그것도 뭐 1.5리터니 뭐 이런 건 아니고 적정하게 우리 그 한국 내에서 이제 에너지 비용이 어떠냐 뭐 이런 그래 기존의 에너지 비용이 나와야만이 그 LCC 분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뭐 1.5리터로 설계를 했는데 우리 에너지 비용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굳이 1.5리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4리터, 5리터를 해도 이게 40년 사용한다고 봤을 적에는 비용이 그 최적점을 찾는 비용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기존의 에너지 비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1.5리터다, 뭐 2리터다, 그 패시브 주택에 너무 국한돼서 판단하면 안 된다. LCC 개념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LCC와 V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LCC는 비용을 중심에 두는 것이고 V는 기능을 중심에 둔다. 그렇지만 LCC나 V나 비용과 기능을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LCC와 V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에는 VE를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은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알림을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제가 어떤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바로 알림이 가서 빨리 제 채널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점이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을 설정을 해주시고 뭐 내용이 또 괜찮았다 그러면은 뭐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희 채널이 발전할수록 저희도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